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후반이고 아내는 30대 중반입니다. 저와 아내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만났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생으로 처음으로 과 행사에 참여했던 저는 청순하고 어여쁜 지금의 아내를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제가 콩깍지가 씌었었다고 하시는 분들 있을 테지만 아내는 대학 시절 졸업 때까지 학교 홍보 모델을 할 정도로 이쁩니다. 키도 173이어서 학교에선 아내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내의 주변엔 항상 남자들이 많았지만 끈질긴 구애 끝에 저희는 사귀었고 6년 연애 끝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저 역시 184에 그닥 빠지지 않는 외모였기에 아내와 둘이 다니면 정말 모델 커플이란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 사이엔 7살, 너무도 착하고 이쁜 아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다른 부부들처럼 소소한 즐거움을 찾고 같이 공유하며 가끔 다투기도 했지만 특별히 문제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결혼 후 1년쯤 지났을 때 아내는 첫 번째 임신을 했고 맞벌이를 하면서 아내가 출퇴근으로 힘들었는지 끝내 첫 번째 임신으로 가졌던 아이는 그렇게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저는 아내가 힘들어할까봐 내색하지 않고 버티려 했지만 끝내 아내와 마주보고 펑펑 울었습니다. 어느덧 몇 개월이 흐르고 저희는 다시 두 번째 임신으로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한 번의 유산이 있게 되면 재차 유산이 생길 위험이 크다 하여 아내는 아내 회사와 5분 거리에 있는 처갓집에서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지내기로 했습니다. 이후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저희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이를 출산할 때 아내는 허리 진통을 했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럽다고들 주변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1분 1초도 아내와 떨어지지 않고 출산 바로 직전까지 옆에서 아내의 허리를 만져주며 아내만큼은 아니겠지만 녹초가 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장작 15시간 말이죠. 이후 출산 휴가로 다시 저희 신혼집에서 같이 지내며 너무 알콩달콩 재밌는 시간을 보냈고 어느덧 아이의 돌잔치를 맡게 되고 돌잔치 이후 아내가 회사에 복귀를 해야 하는 관계로 아이는 곧바로 저희 부모님 댁에 맡겨지게 됩니다. 헌데 아내가 신혼집에선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다고 계속 처갓집에서 지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자주 싸웠고 결국 제가 포기하고 아내 뜻대로 해주었습니다. 헌데 아내는 술을 정말 좋아합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렇게 주말 부부로 지내면서 아내가 고삐가 풀린 망아지처럼 시도 때도 없이 술자리에 밤 12시는 기본으로 처갓집에 귀가하고 했습니다. 연락도 잘 되지 않았고요. 아내에게 너 이러려고 처갓집에서 다닌다고 한 거냐? 대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야? 수도 없이 얘기하고 꾸짖어도 벽 보고 얘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 1시가 다 될 무렵 아내의 핸드폰으로 웬 남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택시 기사더라고요. 아내가 택시에 술 취해 쓰러져 있고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어서 전화 드린 거라며 좀 나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부랴부랴 장인어른께 전화드려 아내가 집 근처 택시에서 잠들어 일어나질 못하는 것 같아 죄송하다며 장인어른께 부탁드렸습니다. 저는 신혼집에 있어서 거리가 너무 멀어 어쩔 수 없이 장인어른께 부탁했습니다. 또 한 번은 처갓집에서 자게 되었는데 아내가 연락이 전혀 안 되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 너무도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머릿속이 하얘지고 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되새기며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미안하다며. 말하는 투가 영 어색한 게 뭐지 했는데 아내는 어제 술을 먹고 화장실에서 앞으로 넘어지면서 턱이 찢어지고 앞 이빨이 깨지는 사고를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아침에 집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큰일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싶었고 또 한 번 큰 소리치며 혼을 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절대 지금껏 살면서 아내에게 욕을 한다거나 손찌검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말로 타일 넣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해시키고 재발하지 않도록 말로 해결했습니다. 물론 큰 소리는 쳤고요. 이거 말고도 술과 관련된 여러 일들이 있지만 이 얘긴 이쯤 하기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아내의 일방적인 요구로 약 5년의 주말 부부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의 휴대폰에 날아온 문자,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등 독촉 문자가 왔더라고요. 결혼하고 지금껏 약 8년을 아내에게 경제를 맡기고 제 월급날 한치의 오차 없이 아내는 월급을 빼갔습니다. 또한 각종 보너스 및 수당 역시. 정말이지 전 지금껏 단돈 1,000원도 비상금을 만든다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참, 이제 생각하니 병신이었죠. 남들 다 있는 비상금. 저는 일주일 아내가 주는 5만원 용돈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물론 급할 땐 카드는 썼고요. 너무도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아내와 저의 월급은 합치면 새우 월 600만원 이상입니다. 둘 다 한 곳에서 오래 일을 했고 둘 다 팀장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다 어쩌고 대출까지 생긴 건지 물었습니다. 헌데 아내는 다 생활비로 썼다며 대출받은 사실을 알기 전 중간중간 저축 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때면 나쁘지 않게 하고 있구나 싶게끔 은행 통장 등 프린트물을 보여줬습니다. 헌데 이 모든 게 아내가 짜집기한 허위 프린트물이었다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8년간 정말 열심히 아껴가며 아내에게 맡긴 월급은 온데간데 없고 대출 빚만 대략 5천만 원 이상. 정말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나이 30대 중후반에 돈 한 푼 못 모아두고 이 꼬라지가 된 걸 생각하니 앞이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제 아이의 엄마고 제 아내인 것을. 아직 한참 돈 벌고 있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모아보자 생각하고 장모님께서 아내의 대출금 갚을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지금도 제가 갚고 있고요. 그런데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아내는 그 이후로 갑자기 주말만 되면 연락도 안 되고 외박을 일삼는 거였습니다. 지금 자기가 버려놓은 잘못을 뉘우치고 자숙하고 조용히 살아야 함에도 이젠 대놓고 반항을 하는 거였습니다. 한 달, 두 달 계속 말로 타이르고 좋게 얘기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전혀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끝내 이혼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도저히 너란 인간이랑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이 내 월급 다 해먹고 6, 7년이 납입하던 아이와 내 보험까지 건드려서 전부 해지시켜놓고 부모님들 계속 걱정거리만 만들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맞춰주고 살았는데 결국엔 이런 개차반 같은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아이는 신경도 안 쓰고 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 따졌음에도 오히려 당당하게 따지면서 대들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더 참고 또 참고 아이 때문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아이를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집도 처갓집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같이 살면서 지지고 볶고 해도 같이 있어야겠다 싶어서요. 이사하고 처음엔 좀 괜찮나 싶었는데 또다시 외박을 일삼고 연락 두절에 툭하면 회사 핑계대고 지방 출장. 그래도 설마 했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 넘은 시각 아내의 휴대폰에 카톡이 왔습니다. 아내는 잠들어 있었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다른 내용은 하나도 없었는데 마사지? 내가 해줄게. 이런 문자가 온 겁니다. 또 다른 남자에게도 잘자 내 꿈꿔 라는 내용의 문자가 와 있었고요. 둘 다 그 전 대화 내용은 아마도 아내가 지운 듯 했고요. 너무 화가 나서 아내를 깨웠고 아내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회사 핑계를 대며 회사 직원이 장난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에 너무 화가 나서 장모님께 이런 문자가 이 시간에 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었습니다. 이에 장모님도 아내에게 물었고 아내는 역시 말 같지도 않은 말로 장모님께 얘기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장모님이 대뜸 저에게 이서방 자꾸 내 딸 의심할 거야? 왜 잠도 못 자게 계속 괴롭히는데
회사 일로 그런 거라잖아. 이서방, 자꾸 이러면 날 이혼시킬 거야. 이서방보다 키 크고 잘생기고 돈 잘 벌고 집안 좋은데 지금이라도 내 딸 시집 보낼 수 있어. 그러니까 잠자코 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저한테 할 소린가요? 당신 자식이 그동안 얼마나 사고를 많이 쳤는지 까먹으신 걸까요? 대출 사건도 사실 저한테 걸린 게 처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처남이 말하길 저 몰래 한두 번 갚아준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처가댁이 좀 삽니다. 종로에 6층 빌라 소유하고 있으시고 미용실을 하시는데 2층 건물도 소유하시고 다른 곳에 상가 건물 1층도 소유하고 계십니다. 장모님의 특성이 있어요. 자기 자식들이라면 사족을 못합니다. 무조건 잘잘못을 떠나 무조건 자식들 편에서 따지고 드시는 성격입니다. 자식 사랑 끔찍하십니다. 어렸을 적부터 기 죽을까봐 고등학교 때부터 신용카드를 소지시켰고 처남은 웬만한 고등학교 학비보다 더 비싼 들으면 누구나 다 알만한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국회의원 및 사회지도층, 연예인 자녀들이 주로 이루는 학교입니다. 자식들 기 죽는 건 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가르쳐야 할 경제 개념도 없고 과소비에 자기의 잘못은 절대 인정 안 하고 오히려 고개 뻣뻣이 들고 따지고 부모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 계속 사고치고 연애할 땐 이 정도까지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밤중에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는 남자에게 그런 문자가 왔다면 부모된 입장에서 묻고 상황 정리를 해줘야 한다 생각했는데 되려 저만 의처증에 미친놈 취급을 하시고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아이와 지내면서 그래도 엄마 없는 놈은 만들지 말자 그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크리스마스, 연말, 아이의 생일, 어린이날까지 무시하며 외박을 했습니다.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렇게 어느덧 올해 6월 드디어 종지부를 찍을 사건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부터 휴대폰에 아무리 걸어두고 밖에만 있음 연락이 안 되고 부쩍 회사 일로 외박이 잦아지고 설마 했지만 처남 결혼식 당일 아침 한참 준비를 하던 중 아내 휴대폰을 무심코 보게 되었습니다. 똘똘한 7살 아들이 엄마 휴대폰을 갖고 놀고 있었거든요. 아내는 욕실에서 샤워 중이었고요. 그래서 잠깐 뺏어서 카톡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게 되었네요. 새벽 4시. 나 지금 퇴근 중. 오늘은 우리 띵띵 동생 결혼식 날이니 푹 자고 이쁘게 하고 가. 파마한 머리 보고 싶다. 얼마나 이쁠꼬. 내 사랑 우리 띵띵 보고 싶다. 아내의 답변. 내 사랑 땡땡 오빠, 오늘 고생 많았고 오빠 눈, 코, 입 보고 싶고 만지고 싶다. 아주 둘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그것까진 아니겠지란 멍청한 생각을 하며 버텼던 내 모습이 병신 같고 한심하고 온몸에 힘이 다 풀리고 마디마디가 끊어져 피가 다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결혼식은 마쳐야 되니 일단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물론 아이가 없는 방으로 옮겨서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아내에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오늘 너 동생 결혼식 날이다. 재수없게도 하필 이런 날 이런 걸 보게 되네. 띵띵띵 같은 띵띵아, 잘 들어라.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힘들고 피해보는 거 싫다. 결혼식 끝날 때까지 절대 내색하지 마라. 오늘 처남하고 부모님에겐 하루 종일 웃다 지쳐 쓰러질 정도로 즐거운 날이다. 그리고 넌 내일 당장 짐 싸서 내 집에서 꺼져라. 그러곤 저와 아이만 먼저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는 본인이 더러운 치부를 드러냈으니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종일 저는 내색 안 하고 축의금을 받고 장인 장모가 어른들 인사시켜주면 아무렇지 않게 인사하고 웃고 보냈습니다. 저는 처남하고는 아주 친합니다. 둘이 술도 자주 먹고 잘 어울립니다. 웃긴 게 그래도 처남은
사리 분별도 할 줄 알고 옳고 그름이 확실하고 참 반듯하게 컸습니다. 아내하고는 한 배에서 나온 애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고요. 그렇게 처남을 신혼여행 가는 모습까지 지켜보고 집으로 장인 장모를 모시고 출발했습니다. 장인이 수고했다고 술 한잔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잘됐다. 이제 끝내자. 이 지긋지긋한 생활. 술 한 잔, 두 잔 들어가니 슬슬 용기가 나더라고요. 저를 의처증 환자로 취급하고 그 상황에서 절 바보로 만들었던 장모님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 과연 어떠실까 궁금했습니다. 여기에 미처 올리지 못한 여러 일들과 아침에 있었던 아내 카톡 내용까지 하나하나 전부 터뜨렸습니다. 순간 정적. 너무도 억울하고 그동안 가정만 어떻게든 지켜보려 애쓰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며 갑자기 울음이 터졌습니다. 장인 어른은 아내에게 넌 앞으로 집에 올 생각 마라. 넌 이제 내 딸 아니다. 장인 장모는 저에게 미안하다 하시면서 넋이 나간 듯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고 저는 아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집으로 왔습니다. 이후 아내가 집으로 왔고 다음날 아내를 쫓아냈습니다. 현재는 별거 상태이고 장모님은 시종일관 저에게 미안하다며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고 합니다. 장인 어른은 내색은 안 하시지만 그런 뉘앙스로 계속 저에게 전화하시고요. 처남도 그걸 알게 되고 그냥 이혼하라고 합니다. 더 이상 누나 하는 짓 못 봐주겠다고, 매형이 너무 불쌍하다고 그럽니다. 생명과도 같은 제 아이, 지금은 80%는 이혼하겠다 마음 먹었는데 나머지 20% 아이 때문에 어째야 될지 너무 힘이 듭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라고 다 잘한 건 아닙니다. 애초에 아내를 다잡지 못했고 마음 깊은 곳까지 어루만지지 못했습니다. 허나 지금껏 정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제자리에서 살았고 이 나이에 고스톱도 못하고 그래봐야 한 달에 두세 번 회사 일로 회식이 전부라 술자리를 많이 갖지도 않습니다. 정말 가정적으로 살았고 검소하게 살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너무 힘들고 슬픕니다. 왜 제게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불쌍한 우리 아들은 또 어째야 하나요? 오늘도 제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